지금부터는 이제 이 쉐드의 네. 주요 기능. 네. 그렇지. 얘가 이제 선 그리고 뭐 도면을 그리는 건 알겠는데 이제 뭐가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뭐가 좋으냐라고 네. 이제 따지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자동화된 설계 도구. 설계 도구. 저기 그림판에 있는 뭐 페인트 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설계 도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직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곡선, 뭐 호를 그린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네.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캐드를 알고 있거나 쓰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막 엄청난 기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이제 상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캐드의 이전 세상, 아까 전에 이게 엎드려가지고 캐드 그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뭐 거네요. 컴퍼스로 원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그냥 선을 찍고 그냥 반대쪽을 찍으면 바로 직선이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원에 반지름만 넣으면 원이 정확하게 그려진다든지 하는 이런 설계 도구들이 그 탑재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시각화인데 이 시각화는 이제 시각화? 이제 뭐 설계 도구로 그리는 것도 시각화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이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상상했던 것들을 이제 이런 컴퓨터로 표현하는데 컴퓨터로 표현을 하는 시각화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이제 캐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재질을 입힌다든지 여기다 어떤 그 재질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 캐드에서 모델링된 그 DWG 파일을 이제 시각화 솔루션에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해가지고 조감도 막 그 분양 사무소 같은데 보면은 막 그 컴퓨터로 이쁜 나무 막 살랑거리고 빛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지. 이런 캐드로 만든 것들을 이제 그런 렌더링 솔루션으로 보내가지고 렌더링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각화도 이 두 가지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정밀도가 있습니다. 정밀도도. 이 정밀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 도구랑 약간 비슷한 뭐 얘기기는 한데 사람이 정확하게 이제 자를 보고 선을 그린다고 해도 이제 캐드는 소수점 8개까지 정말 정밀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네. 없는데 가능하다. 소수점 8개 가능을 하다. 1.112랑 1.1113이랑 뭐 무슨 차이가 있는데 모르잖아. 근데 이제 그 약간 반도체 쪽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필요하겠네. 그래서 막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확하게 선을 그린다든지 하는 이래서 또 캐드의 특징 중에 이제 스냅 기능이 있는데 이 스냅 기능은 뭐 어떤 선의 이런 끝점을 스냅해가지고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교차점을 잡아준다든지 하는 이런 스냅 기능도 캐드의 좀 특징적인 기능입니다. 아니 혼자 이해하고 있어. 나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편집이나 이런 거 하면은 여기서 중간을 자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룰러를 갖고 와서 가운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없이 그냥 가운데쯤 되면 마커가 생겨요. 그런 걸 뚝 자를 수 있고 그런 거. 잘 모르겠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딱 정확하게 이 선을 그리고 싶으면은 손으로 그리면 요 부분, 요 부분이 띄어졌는지 안 띄어졌는지 이제 저게 지금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요? 봐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캐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선을 그리고 이 두 번째 선을 그릴 때 이 중간점이라든지 이 교차점을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딱 그려요. 자석처럼.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좋네.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겠네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수정 작업. 저건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손으로 그린 다음에 지우개를 지우고 지우개 빠 물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 사실상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든 수정 작업, 그러니까 리비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건축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연관된 어떤 일로 인해서 수정 작업이 발생을 하면은 예전 시대에는 사실 도면을 다시 사실상 깨끗하게 안 지워지겠죠. 그렇죠. 도면을 그렸을 때. 아니 그런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지우다가 찢어져. 진짜 너무 많았지 진짜. 지우개 지우다 하도 많이 지우니까 찢어져. 그럼 수정 들어왔다 그러면 저기서 한 80명 이러고 있어. 어디 부분인가요? 여기 아니야, 화장실 부분이야. 그럼 저쪽에서 거의 지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빠른 수정 작업이 가능하고 어떤 이제
모델이 수정이 필요할 때 이런 이미 그려진 객체도 뭐 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지운다든지 이런 수정 작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게 그 CAD로 하게 되면 이게 파일이다 보니까 아예 그 파일을 복사를 해서 뭐 다른 작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최종일, 진짜 네. 최종일, 그쵸. 진짜 최종이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째 특징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협업 기능인데 이 협업 기능은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도면을 이제 저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네.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공유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예전 시대의 도면은 제가 손으로 그렸으니까 이 도면은 한 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청사진이라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 이제 복사기도 없었으니까 그런 도면을 놓고 네. 어떤 화학육 약품을 바른 다음에 네. 그 파란색 종이를 덮어 놓으면은 네. 그게 이렇게 복사가 네, 네,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복사본을 해서 서로 협업을 하고 했는데 네. 이 CAD 같은 경우는 이 DWG 파일을 보내주면 보내서 상대방이 열어보고. 예, 열어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청사진이 저희 인생의 청사진 뭐 그런 느낌 그때 아니 쓰는 근데 진짜 본 적 있어. 맞아요? 네. 파란색에 하얗게 되어 있는 도면들 본 적 있거든. 그거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한 번은 봤는데 그런 게 이제 본적 돌돌돌 말려가지고 네네네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건축 사상도 같은 네, 예, 맞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뭐 많이 쓰는 PDF 파일로도 CAD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제 PDF 파일로 출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CAD가 없더라도 PDF 그러네요. 파일로 열어볼 그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지금 2D 말고 3D 모델도 3D PDF라 그래가지고 우와. 이제 CAD 없이도 그냥 PDF 파일 열면은 3D 돌아가는 오, 이런 그래요? 모델도 처음 볼 수가 들어봤네, 있습니다. 저건. 네. 6번째는 이제 매개변수 모델링. 매개 변수? 네. 가 뭐예요? 매개변수 모델링은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는 뭐 반지름이 5인 반지름이 5인 원이 있다고 치면은 이걸 네. 매개변수화를 시키면은 네. 제가 CAD에서도 이거를 10인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릴 때 이거를 완전 지우고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변수를 10으로 바꿔주면은 이게 반지름이 10인 원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와. 바뀌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치를 넣으면은 네. 그냥 알아서 그래서 이런 오, 좋다. 것들이 이제 매개변수화 해놓은 어떤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뭐 이 배관 쪽의 예를 들면 뭐 밸브라든지 네네. 아니면 건축 쪽으로 치면은 뭐 변기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이렇게 매개변수화 시켜놓으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치수만 바꿔서 하는 그러면 매개변수 기능이 치수가 바뀐 곳에 연결되어 있는 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서 다 늘어나고 줄어나나요? 그거는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옆에 벽까지 제약 조건 아까 전에 그 제가 스케치패드 설명할 때 네네네. 이렇게 하이어라키 구속 조건을 이렇게 걸거나 하면은 네네네. 그것까지 바꿀 수는 있는데요. 야 되게 빠르겠다 그러면 작업이 정확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CAD의 주요 이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보통 이제 도면화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이 이제 쓰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긴 그림판에서는 저런 뭐 정밀도니 뭐 매개변 이런 거 없잖아. 네. 그림판에 매개변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으로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CAD들을 산업군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향후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면 될까요? 네.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네. 당연히 지금 안 되겠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CAD로 먹고 살만한 데가 어딘가. 배워서 어디로 가야 하나. 사실상 이제 CAD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뭐 건축이든 기계든 이제 설계를 하는 곳에서는 CAD를 무조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재까지의 이제 그 변화는 사실상 이제 3D로 많이 이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렸던 이제 범용 CAD는 주로 이제 2D 기능을 쓰는데 이제 사실 3D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CAD도 2D, 3D, 그러니까 네. 범용 CAD도 2D, 3D가 다 되긴 하는데 네. 이제 3D는 이제 각 그 산업군에 맞게 특화된 채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카티에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 뭐 항공 우주
네. 또는 뭐 자동차, 네. 기계 이런 쪽은 이제 모델링 부분은 디자인 부분에서는 이제 메카니컬 CAD라는 제품을 네.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뭐 말씀해주셨던 카티아, 뭐 NX, 인벤터 뭐 이런 제품들. 그래서 요 메카니컬 CAD를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제품들의 특징은 이제 드린 그 어셈블리 조립이 네. 하죠. 네. 항공이든 자동차든 이제 부품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막 네. 수만 가지의 부품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나눠드린 교재 1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 이게 이제 엔진 하나의 부품 수가 저렇게 많은 건데 이런 것들을 사실 2D 도면으로 그리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네네네. 이게 겹쳐 있어서 보기도 네, 그렇고 네네네. 커뮤니케이션도 네. 그렇고 그리기도 그렇고 근데 네. 이런 3D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군 자체 뭐 항공자동차 기계뿐만 아니라 뭐 건축 플랜트 모든 그 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2D가 아닌 3D를 그 3D CAD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2D CAD가 있는데 굳이 3D CAD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현실적인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면으로 보는 것보다 어쨌든 입체적으로 봐야 제대로 잘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2D는 이제 조금 전문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이제 이해가 안 약간 직관적으로 봐야 하려면 되는데, 이제 어렵게 되죠. 이해가 안 그렇기 때문에 되는구나. 이제 이 3D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3D 모델 아. 그쪽 분야를 잘 모르더라도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하기 네네.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뭐 배관이라고 치면은 뭐 요런 2D 기준으로 요렇게 생긴 저게 뭐야? 이게 있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보통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배관으로 그리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여기 밸브 달린 요런 식의 이제 그 3D로 따지게 되면 약간 요런 식의 배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네. 2D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3D로 여기서 와서 떨어져서 플랜지랑 밸브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요런 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CAD에서는 이제 3D 모델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 정보,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CAD에서는 이제 그 범용 CAD에서는 어떤 선 객체를 이렇게 하나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뭐 색상, 뭐 이 선 타입에 대한 정보, 뭐 요 정도까지밖에 못 넣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X데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커스텀 데이터를 넣을 수는 있는데 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에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가 있다. 모델에 데이터를 넣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예요?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치? 그 물성치라고 하는 어떤 이 재질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넣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CAE 해석 프로그램 넘겨서 뭐 해석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모델마다 뭐 다 똑같은 철근을 넣을 건 아니고 그쵸, 예. 어떤 부분은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약간 좀 탄성이 있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알아? 아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별 데이터가 조금 이렇게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3D 모델을 가지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뭐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이제 모델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적의 이제 뭐 생산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전생의 주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 개념은 마찬가지로 뭐 건축 쪽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빔으로 이제 예시를 들면은 뭐 그 객체에다가 어떤 비용, 코스트적인 부분을 넣는다든지 시간적인 부분을 넣어서 물량 산출을 해서 뭐 최적의 그 이 건물을 지을 때 최적의 물량을 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까지 넣어서
얼마나 걸릴까? 네, 이 건축물을 짓는 데까지. 그쵸.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까?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D 모델링 시멘트가 이 정도 됐을 때 가격 수치를 입력을 해놓으면 네. 이거를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서 가격이 막 보이겠네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BOM을 산출을 할 수도 있죠. 그게 뭔 그 회배당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요 회배당 그 콘크리트 얼마 들어가면 그걸 비용한다든지. 자, 오늘 아니면은 이 교실 같은 네. 경우도 예를 들면 음. 시멘트가 이제 얼마가 들지 모르잖아요. 만약 이렇게 해놨을 때. 근데 저거 사이즈가 뭐 요만큼의 100원이라고 치면 요렇게 했었을 때 옆에 막 코스트 올라가는 거죠. 우와, 되게 좋겠다. 그런 거 산출이 되지 않을까. 네. 건축비 얼마인지 딱 일단은 나오겠죠. 나오는 어느 정도. 거네. 네. 뭐 이런 창문도 개수가 몇 개면 나중에 아. 모델 다 하고서 창문 개수 몇 개 곱하기 가격하면 오. 비용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구나. 생각지도 못했네. 캐드 해봤어? 아니요. 왜 이렇게 잘 알아? 단순히 이게 이제 그 각 산업군마다 이게 워낙 다릅니다. 그래서 뭐 기계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떤 걸 넣는지, 네. 뭐 건축 쪽에서는 어떤 걸 넣는지, 뭐 토목 쪽에 뭐 철근 구조해서 프로그램에서는 뭐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이 데이터들은 다 다른데 네. 일단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3D 모델에다가 네. 이거를 넣는 게 더 이제 활용도도 높고 네. 왜냐면은 CAD 2D에다가 그거를 막 넣어도 네. 사실 그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네.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3D 모델링의 필요성이 네. 나오게 되는 거죠. 넣을 수는 있겠지만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석이나 이것도 이거 비슷한 얘기긴 한데 해석이나 핵? 깜짝이야. 시뮬레이션, 갑자기 핵미사일 남아있네. 해석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 소프트웨어랑 연동이 가능하다든지 아. 왜냐면은 이제 2D 도면을 이런 그 해석 솔루션이나 시뮬 솔루션에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2D는요? 그렇죠. 이 2D 도면 같은 경우 이제 DWG 파일인데 그거는 약간 이런 그 PLM 솔루션에서는 그냥 참고용 도면으로만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2D 모델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고 이제 3D 전문 3D 모델에서 모델링된 데이터가 들어간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3D 모델로 많이 이제 그럼 무슨 했고요. 지진에 대한 안전 진단을 빌딩을 네. 건물을 세울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해주는 시뮬레이션 업체한테 3D CAD를 통해서 보내면 거기서 뭐 합격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도 가능은 한데 그거는 이제 그 3D 데이터가 있으면 있으면? 그걸 보낼 텐데 아마 현재까지는 2D 도면을 가지고 그 해석 업체에서 그려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려서. 네. 아. 당연히 이제 3D 모델이 있으면은 받아가지고 네네네. 거기다 이제 네. 그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어서 할 텐데 그게 없으면 이제 2D 도면 갖고 왜냐면 이 해석 솔루션에서도 그 모델링은 가능하거든요. 네. 완전히 이제 비주얼적인 모델링이나 도면화를 위한 건 아닌데 네. 이제 해석을 위한 모델링 기능까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냥 그렇고요. 평면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워낙 명확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3D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3D로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저런 해석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게 2D 도면으로 이거 어떻게 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물건인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런 항공기나 뭐 자동차나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메카니컬 CAD들을 많이 이제 쓰고 해석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쪽 분야는 이제 그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전문적인 해석 솔루션들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근데 이제 해석 솔루션은 고가입니다.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왠지 옛날에는 그런 해석이든 테스트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다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되게 편차가 되게 갈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 어떤 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인 거지. 그럼 그 사람이 검사하지 않은 자동차는 이게 안전이 보장되지가 않으니까 왠지 더 안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 옛날에는 막 고장도 되게 잘 나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아니라 이런 3D CAD든 어떤 해석 툴이든 이런 솔루션의 힘을 빌어서 다 검증을 하니까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됐다라는 뭐 그런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왜냐면 뭐 그 도면을 그릴 때나 뭐 잘 그리시는 명장? 특히 있을 것 같아. 그럼 만약에 똑같이 의뢰를 할 때도 나도 저 명장한테 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면 당연히 그 명장은 몸값이 비싸질 거고 웨이팅 걸릴 거고 당연하지. 그래도 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보편화가 됐으니까 일반. 이제 저런 사람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나나드림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은 네. 정말 이제 해석이나 시뮬레이션 부분은 그렇네. 저희가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이런 게 없었잖아. 근데 막 엔진 장난 아니잖아요. 네. 대단하다 진짜 옛날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지 그걸?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 같은 부분은 이제 뭐 소음 관련된 그런 해석도 하고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한 것도 해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파워트레인에 대한 것, 뭐 열에 대한 것, 그리고 프레임에 대한 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뭐 충돌에 대한 시뮬레이션, 망치를 안 두들겨봐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 이제 어떤 그 3D 형상이라든지 그 표면에 대한 서페이스 모델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3D CAD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그런 해석 프로그램에서도 이 모델링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상 우주항공 자동차 분야에서 범용 CAD는 2D CAD는 2D CAD는 안 쓴다. 안 쓰진 않고 쓰긴 쓰는데 약간 서브 툴의 개념으로 서포터. 왜냐면은 이게 어찌됐건 뭐 자동차 벤더사 하나가 전체적으로 모든 부품을 생산하거나 하진 않고 이게 협력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협력 업체에서 받아들인 도면을 열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2D가 가지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플랜 도면 전체적인 어떤 그 자동차 공장의 플랜을 본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본다든지 그럴 때 이제 2D CAD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자동차만 어떤 설계를 했을 때는 3D CAD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3D를 인정해줘야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오일앤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메카니컬 CAD는 아니고 석유화학 어떤 플랜트 이제 뭐 정유 공장, 화학 공장 아니면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시추선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이제 전문적인 3D 툴이 다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크게 이제 2개 업체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S3D라는 제품 그리고 E3D라는 제품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요런 이제 그 뭐 자동차 분야도 그렇듯이 이런 분야도 이제 요 제품만 쓰지는 않고 여기에 플러스 철골 구조에 대해서는 뭐 테클라라는 제품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추가하기 때문에 다 하나의 제품만 쓴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3D 모델링, 오일앤가스 쪽에서는 이 두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앤가스 분야도 마찬가지로 2D CAD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이제 메인 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일가스면 뭐 예를 들어 그 관의 뭐 굵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름이나 가스가 얼마만큼 또 이렇게 잘 이동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따져서 만들고 뭐 해석도 하죠. 그러니까 안전한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나드림 교재 20페이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통 배관은 펌프에서 어떤 이퀴먼트까지 가거나 그게 이제 뭐 유체가 갔을 때 고온의 유체. 근데 이게 배관이 이 고온의 유체랑 압력을 버텨줄지 터질지 이런 거를 해석하는 툴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나온 페이지에 어떤 저 이퀴먼트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철골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걸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해석하는 툴이 또 따로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D. 네, 오른쪽에 있는 게 2D 도면. 진짜 2D로 보니까 뭔지 감이 전혀 안 되네. 인정해야 되겠구만. 이 3D가 3D로 가야겠구나. 석유화.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3D가 훨씬 좋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각 공종별로 이거는 지금 다 마스터 도면으로 다 이게 각 공종에 있는 도면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플랜트 업계에서는 이게 3D 모델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2D 도면을 뽑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3D가 먼저 2D 도면을 역으로. 그래서 3D 모델 뭐 건축도 이제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건축도 마찬가지로 사실 3D 먼저 2D 도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2D CAD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이제 2D CAD를 굳이 쓰지는 않고 네. 뭐 많이 쓴 그 오토데스크의 저거 맥스, 맥스. 3D 맥스, 마야. 마야 뭐 이런 이제 디자인 툴을 네네네. 쓸지 어떤 도면화가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 2D CAD는 맥스나 마야도 어떻게 보면은 CAD의 한 종류. 그것도 CAD지 뭐 그쵸?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네. 맞다. 그리고 뭐 이제 토목 쪽으로 오게 되면은 토목 쪽도 이제 어떤 교량이라든지 네. 이런 그걸 했을 때 이제 3D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GIS 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2D를 조금 더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CAD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CAD에 어떤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얹혀서 한국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거를 네. 한다든지 네. 설계할 3D 모델링을 할 때는 CAD 위에 어떤 서드 파티를 얹어서 쓴다든지 외산 제품을 CAD 위에 얹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점점 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에서 네, 뭔가 맞습니다. 다 얹혀지고 그래서. 옛날에 난 대학교 때 저 건축학과 쪽에 선배들이 좀 있었는데 술 먹다 말고 이렇게 간다 하고 가면은 종이 이만한 거 두꺼운 거 이만한 거를 막 그 종이를 안 들고 다니고 네. 그 통이 있어 통이 네네네. 통에다 이렇게 넣은 그걸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메고 막 다니거든. 근데 거기서 빼면은 진짜 종이가 막 이만한 게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게 다 2D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면 그때는 그런 걸로만 다 이런 다리도 만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 야 대단하네. 언제 다닌 거야? 그 굉장한 옛날 아닙니까? 그 정도면? 예시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국내 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3D 모델을 한다 하면 빔을 하는 건데 네. 그때는 이제 레빗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99%. 아 그래요? 네, 이제 레빗이 지금 현재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레빗은 왜 그걸 또 그렇게 많이 써요? 사실상 그것도 약간 오토캐드랑 비슷한데 처음에 이제 또 빔 표준? 할 때 레빗이 제일 먼저 선점을 선점을 했고. 하기도 하고 그럼 그게 규격화가 될 거고 네. 이게 표준이 될 거고 가면은 선배가 다 그거 쓰고 있는데 네. 다른 거 얘기할 수도 없고. ODA랑 ITC 열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 모델링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제 빔 모델링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큰 위주로 이제 3D 모델을 하고 네. 있고 네.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데들은 아직 현재까지도 이제 2D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CAD를 안 쓸 수가 없는 게 이제 네.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무조건 이제 허가를 네, 받아야 네. 되기 때문에 그렇지. 헤엄터에다가 이제 도면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춰서 내고 있고요. 집 질 때도 땅에 위에 그 2D로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뭐 평면도, 뭐 배면도 이렇게 해갖고 네. 그렇게 그리고. 그게 등록이 돼야지만 허가가 나니까. 네, 이게 공무원들이 이제 맞아요. 그거 봐야 제출해야지. 되기 맞아. 때문에 네. 그거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이 3D 모델링은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이제 어떻게 도입을 많이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허가 때 내는 도면도 이제 빔으로 하게끔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집 짓는 사람이나 건물 짓는 사람은 애초에 그냥 저 빔이라는 걸로 3D로 다 만들어 놨는데 인허가 때문에 한 번 더 그걸 가지고 2D화 하는 거네요. 근데 뭐 각각의 3D 제품들은 이제 2D 도면화하는 기능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메카니컬 CAD도 있고 아. 레빗도 있고 한데 이제 지금 현재 엔지니어들은 네. 워낙 이 CAD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이 데이터를 CAD로 가지고 와서 네. 여기서 이제 치수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도면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구나.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음, 바로 좀- 이 프로그램에서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연계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도면화하는 이런 그 작업 워크플로우도 가질 수가 저는 있고요. 3D에서 어차피 수치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네. 2D 변환 딸깍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해요? 한데 아. 이게 네. 정확하지가 않은가? 아니요 정확한데 네. 이 치수 찍기가 어렵습니다. 네? 치수 찍기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런 선이라고 하면은 네. CAD에서는 끝점 찍고 이렇게 올리면은 치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요게 약간 하는 방법이 CAD랑은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이 CAD 2D CAD의 방법에 좀 익숙한데 네. 그 이제-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제 약간 그 뭐 기계 쪽 메카니컬 CAD든 레빗이든 네. 방식이 약간 요 방식이랑 다르니까 이제 2D로 찍는 거는 그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찍고 네, 그 네. 2D로 찍은 걸 DWG로 내려서 CAD로 가지고 와서 치수 다시 작업을 많이 하고. 하고 있고. 되게 어렵다.
나만 이렇게 이해를 못하네. 이런 빔 같은 경우는 따로 배울 수 있는 전문 학원 같은 게 되게 많나요? 빔은 레빗 학원은 많죠. 이건 배우겠는데 진짜 되게 어렵네. 근데 이게 3D 모델링하는 툴들의 특징이 네. 좀 약간 배우기가 어렵거나 그쵸. 접근성 좀 허들이 초반에 높습니다. 아니 그 공간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각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쭉 그 각 산업별로 쓰는 캐드들 특징이 네. 조금 접근성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 레빗은 좀 쉬운 편인데 네. 막 그 플랜트 쪽 그런 이제 기계 캐드 쪽에서 쓰는 전문 툴, 특히 해석 툴은 더 접근성이 어렵고 그거는 학원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런 게 좀 있고 모델링 툴은 약간 3D 모델링 툴은 접근성은 좀 어렵다. 그럼 그런 건 어디서 배워요? 뭐 레빗은 학원은 있고 그러니까 레빗 말고 아까 어렵다고 하신 어렵다고 한 것들은 회사가 알려주나? 네 회사에서 아니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는 이런 거 다룰 줄 아는 사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네. 근데 없어. 어떻게? 그래서 경력직 신임을 약간 원하는 겁니까? 이 플랜트 쪽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네. 경력직들을 대부분 채용을 많이 하고요. 이미 어디서 배워온 사람들만 이렇게 네. 아니면은 이제 협력업체에서 네. 그렇지. 성장한 사람을 아. 데려오든지. 네. 저런 데는 신이 꿈도 꾸면 안 되겠네.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왠지 그럴 것 같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있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 3D로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네. 이제 2D를 왜 지금 해야 되냐? 왜 할 해야 수밖에 되는지, 없는 이유? 할 수밖에 없는 네. 이유는 네. 일단은 이것도 이제 약간 아까 전에 3D를 왜 해야 되냐의 첫 번째랑 비슷한데 명확성? 네. 이 명확성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런 3D 모델이 너무 많아도 내가 필요한 정보 외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그 기계를 이 노트북이라고 치면은 이 노트북에 저는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3D 모델에서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을 뿐더러 명확하게 2D 도면만 있으면 거기에 제가 원하는 치수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도면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3D 도면에도 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보통 눌러서 찍어봐야지 되거나 하는데 바로 표시가 안 이제 되는구나. 제작할 수 있는 제작 도면 같은 경우에는 2D의 이해도가 훨씬 빠른 편이고 사실상 뭐 근본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플랜 도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그렇지. 파악하거나 그거는 공간을 네네네. 파악했을 때 네. 이런 3D 모델을 돌려본다는 건 조금 이제 그쵸. 번거로우니까 아예 2D 도면을 한눈에 확 하면은 이해도가 네. 높을 수가 있고 약간 2D 도면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할 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3D 도면에서 이해도가 또 그러겠다.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상세적인 도면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제작도는 2D가 훨씬 더 이제 작업자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기능이 별로 저 3D 비해서 많이 없으니까 저렴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선은 3D 모델링 솔루션들이 너무 비쌉니다. 왜 비싼 거예요? 그거는? 왜 비싼 거예요? 비싸게 파니까 비싸지 않을까요? 나쁜 사람들이네. 왜 비싸게 팔아? 그냥 싸게 네. 팔아서 많이 쓰면 좋잖아. 아닌가? 이제 뭐 메카니컬 같은 경우, 그러니까 MCAD, 네. MCAD가 한 저렴한 거는 한 7, 800, 뭐 더 밑에도 좀 있긴 한데 네. 주류로 하는 것들은 뭐 1000만 원대 뭐 이렇게 되고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플랜트 쪽에 쓰는 네. 그런 3D CAD 같은 경우는 거의 네. 억대의 에? CAD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 저희가 얘기하는 2D CAD는 네. 뭐 비싸야 2, 300? 아 그래요? 네. 억대라면은 영구 보존인가요? 차이가 너무 아니면 많이 난다. 연구 버전인 것도 있고 그거는 회사마다 그것도 또 회사마다 다르구나.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한 번 사면 회사 망할 때까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해석 솔루션도 굉장히 비싼 거 아, 비싸요. 그래요? 억대 넘는 해석 솔루션. 와, 왠지 그런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회사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비싸게 받는 것 같아. 그리고 비싸니까 학원도 몇 군데 없어. 응.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야. 가르쳐 줘봤자 이거 너네 회사 가도 아니 못 사 이거. 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 가격에서 호환성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아 저것도 잘 안 될 것 같아. 그쵸.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제가 비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협력사가 네. 몇 천만 원짜리 그
도면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몇 천만 원짜리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MCAD로 모델링 했던 거라도 네. 이렇게 DWG CAD로 내려서 호환을 하면은 이제 그나마 그 CAD가 없는 사람도 네, 볼 볼 수 수가 있겠네요. 있네요. 확인을 그렇기 할수 때문에 있게. 이렇게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3D CAD 같은 경우는 사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이렇게 막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능수능란하게 하기는 그게 극소수의 좀 사람들만. 네. 아, 그러니까 몸값이 높고 그런 그쵸. 사람들만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엄청 큰 회사들일 거고 그렇죠. 그 큰 회사들에서 조금만 쓰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범용적이라는 말은 많이 쓰니까 네.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많고. 네. 이렇게 특징적인 산업군에 좀 특화된 것들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네. 거기에 이제 좀 풀이 적죠. 인력 풀이. 네, 네, 인력 네, 풀이 그런 것 적고. 같네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음. 거기 있는 사람도 소수인데다가 배우기도 힘들 것 같고. 네. 그래서 특정적으로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뭐 이제 메카니컬 CAD들도 네. 자기가 어떤 하나의 툴을 좀 정복을 해서 완전히 좀 네네. 할 줄 안다고 하면은 네. 이제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금세 좀 익힐 수가 있는. 음. 왜냐면은 아, 비슷하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거는 단순히 도구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의 이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아. 기술이나 뭐 이런 음. 지식들은 다 이제 제 자신 안에 있는 거니까 네. 어떤 도구를 쓰면 다른 툴이 어떨까? 바뀌더라도 네. 조금 기존의 거랑 좀 비슷하게 음. 컨셉이 비슷하니까 음. 이질감이 있지만 좀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UI나 기술이 이런 있을 거만 수 조금 배우면 시간 되지 지나면 뭐. 금방 또 바로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이제 표준이 됐거나 표준화가 됐거나 어떤 제출 의무가 있거나 제출 의무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인허가 같은 그런 그런 건가요? 나라에서 네. 규격된 표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거에 허가를 하려면 제출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로 따지면 이 표준화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기네 회사 시스템에서 이 네. CAD를 이용을 해서 네. 어떤 뭐 인하우스 프로그램, 서드 파티를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워크플로우 안에 꼭 그 CAD가 필요한 경우는 네네네. 아직도 이 2D CAD를 쓸 수가 있고요. 이 제출 의무는 지금 현재도 이제 뭐 그런 인허가 네. 지금 세움터에다가 2D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발주처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2D 도면을 같이 내라 하면은 네. 그렇게 같이 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3D로 넘어감에도 네. 이제 2D CAD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약간 이런 정도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사실상 대기업들은 뭐, 네. 뭐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 제조도 그렇고 여기 건축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3D로 많이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D CAD도 계속 같이 네.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근본 같네요. 근본. 그러니까 3D CAD를 다루는데도 어쨌든 2D CAD는 다 쓰기는 쓴다는 거잖아요. 그쵸. 메인은 네. 아니지만. 메인 디자인 툴은 아니지만 이제 뭐 어떤 도면화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역으로 3D CAD를 배우려고 하더라도 2D CAD 지식이 없으면 배우기 어렵겠네요, 더. 그것도 아닌가요? 배울 수는 있는데 네. 알고 있다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3D CAD를 하고 싶다고 해서 2D CAD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3D CAD로 넘어가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3D CAD를 했는데 2D 도면을 막 못 봐. 못 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근본이 없구만 쟤.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2D CAD도 사실 그렇게 배우기 어렵진 않습니다. 2D CAD는 지금 현재 이제 2D CAD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그런 네.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은 네. 이제 강의 형식으로 좀 많이 나온 데도 있고 네. 아니면은 CAD를 판매하는 그런 아, 업체 아. 홈페이지에 가 보면은 거기에도 있겠네요,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CAD도 그런 게 거기에는 이제 기능 위주의 네. 이제 강의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이제 이 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만약에 CAD를 쓰시는 회사에 간다면 네. 거기서 또 이제 실무적으로 쓰는 기능이나 기능 활용법들을 배우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런 CAD 쓰는 회사에 가려면은 학원이든 아니면 말씀해주신 그런 교육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CAD에 대한 활용법을 습득하고 가야 되겠네요. 회사 가면 바로 또 실무에 투입해서 그래야 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회사마다 다른가요? 회사라기보다는 네. 자기가 지원한 그 직무에 따라 좀 다를 것 아, 같습니다. 직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뭐 기계 설계에 네네네. 지원을 하셨는데 네. 그
어떤 툴을 다루지 못한다 하면은 당연히 툴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안 뽑겠구나. 그럼 그 툴은 어디서 배웁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메카니컬 CAD도 그렇고 레빗도 네. 그렇고 네. 이제 3D 모델 중에서도 약간 접근성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은 그 학원도 있습니다. 네. 그런 학원도 데서 있고, 배우고 가야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아마 대학교에는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꼭 있는 건 아닌데 네, 아마 네, 네. 찾아보시면은 네. 교양 과목이라도 아마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뭐 설계 디자이너로 가고 싶어. 네. 근데 그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 카티아라는 걸 쓴다는 거지. 네, 네. 근데 학원에서 카티아 안 가르쳐 주니까 네, 뭐 네. 메카니컬 캐드라도 배우면은 자네 메카니컬 캐드를 안다고? 그래, 그럼 와서 카티아 알려줄게. 이게 되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안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나 봐. 약간 이제 오묘해. 저라면 네. 네, 네. 꼭 굳이 뭐 카티아를 쓴다고 카티아를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접근성 있는 비슷한 제품. 카티아 말고 네. 메카니컬 캐드 중에 뭐 인벤터라는 제품도 네, 네, 있고 네. 뭐 NX라는 제품이 있고 네. 크레오라는 제품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음. 그런 제품들을 그냥 하나라도 네. 좀 습득을 이제 해서? 접근성이 좋은 제품을 하나 배우고 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카티아를 쓰게 됐을 때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접근성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익히고 취업을 한 다음에 카티아 쓰는 회사가 어디 있지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경력직 신입으로 가서 그런 테크.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어찌됐든 CAD도 네. 그러니까 어떤 도면을 그린다든지 형상을 그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네. 이 형상을 그리는 제 엔지니어링적인 기술이 중요한 거지 네, 이 네, 도구는 그냥 저를 도와줄 뿐이거든요. 컴퓨터 지원 디자인. 그래서 컴퓨터는 도와줄 뿐이기 때문에 기계 3D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기계적인 그런 네, 네. 엔지니어링 지식이 있으면은 네. 툴은 이제 그렇죠. 익히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편집 감각이 있는 사람은 파컷을 쓰든 프리미어 프로를 쓰든 아, 예, 다 잘하는 네. 것처럼 똑같죠. 그냥 네. 하나의 툴을 익히면은 맞아요, 맞아요. 이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더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럼 역으로 회사 입장에서 네. 3D CAD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고 싶어요. 네. 지원자가 왔어요. 네. 그 사람이 뭘 주로 평가를 해요? 어떤 능력을 평가를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설계 능력 이게 되게 감이 잘 안 와서 아니 설계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러면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네. 3D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 자네 제법인데?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뭘로 평가해요? 회사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네, 회사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 예를 궁금하다. 들어서 네. 네. 아니 그 3D 그래픽이나 모델링이나 그런 데서는 포트폴리오 보고 평가하잖아요. 네. CAD 엔지니어들도 포트폴리오 보고 평가하나요? 일단 2D CAD는 다 할 줄 안다고 기본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그- 2D 무조건 배워야겠네. 그 2D는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D 말고 네. 이제 전문 다른 3D CAD의 어떤 사람을 뽑게 되면 네. 공고에 그냥 써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솔리드웍스면 솔리드웍스. 아 그 툴을 가능. 사용할 수 예. 있는. 혹시 요새 캐드 자격증 볼 때 네. 아직도 그려서 보나요? 손으로요? 네. 아니 뭐, 제가 뭐가? 친구가 옛날에 네. 캐드 자격증 시험 한다고 하는데 아 CAD도 자격증이 있어? 이렇게 들고 가서 그리는 거를 막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색도 칠하고. 그게 뭐야? 굉장히 오래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캐드 자격증은 네. 이제 뭐 나라에서 주는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냥 이제 네, 약간, 인테리어 예, 자격증이었나? 사단법인 뭐 이런 데서 주는 건데 컴퓨터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굳이 캐드 자격증까지는 따실 필요는 없고요. 그게 뭐 취업에 뭐 이게 영향을 주는 자격증은 아니고 이런 궁금했어. 아니 아까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설계 역량 이제 도구는 중요하지 않다. 네. 설계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채용 공고에는 도구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플랜트 분야로 따졌을 때는 네. E3D 만약에 그게 박혀 있다. 네. 그러면은 이거 관련된 경력직을 많이 뽑겠죠. 신입은 안 뽑는다는 네. 얘기죠. 제품마다 약간 다른데 이제 네. 3D 모델링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좀 접근성이 높은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산업군별로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 디자인 툴을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콕 집어서 자동차 설계하고 싶어요. 네. 현대자동차 들어가고 싶어. 네. CAD를 만약에 다뤄야 하는 그런 직무라면 네. 뭘 공부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자동차는 네.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캐드 툴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정확하시네요. 그러면 잠깐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만드는 한 3차 벤더야. 네. 네, 저기 지방에 있는 3차 벤더예요. 네. 거기에서 뭐 엔진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네. 그런 회사에 들어가려면 네. 그런 회사에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면 네. 캐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캐드 배우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현대자동차는 네. 메인 툴이 카티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회사는 네. 카티아를 쓰겠죠. 그럼 거기는 신입을 안 뽑는 건가? 어떻게 해요? 카티아 그렇죠. 협력 업체요? 네. 협력업체. 그런 데는 네. 신입 뽑을 수 있죠. 그러면 신입 보면 신입을 가리키 뽑아서 카티아를 있겠죠. 회사에서 알려준다. 네. 보통 현대자동차급 되면은 음. 일단은 착출을 하겠죠. 이제 현대 정식으로 이제 들어온 직원들 중에서 분야를 나눠서 설계 파트 쪽을 가서 6개월에서 8개월 내지 공부를 시키죠. 그 직군을 알맞게. 그 직무로 지원하는 게 아닌데도? 보통 자기 직무에서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어떤 플랜트 쪽 특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뭐 교육 같은 거를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곳에서 뭐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작업자분들도 같이 교육을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하는 교육 기회를 되게 많이 잡아서 열심히 배워야겠네요. 그게 되게 그렇죠. 중요하겠다. 그리고 아마 툴을 모르고 들어갔어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공부 아주 잘하면 들어가는 건가? 네. 서울대 나왔는데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서류가 아니고 그 채용하는 네. 그 모집 공고를 보시면 이제 거기에 네. 써 있을 겁니다. 네. 뭐 이거 가능 뭐 어떤 제품 가능한 네네네. 사람. 네. 근데 이제 못하면 사실 네. 자기가 거기에 알려줄 대해서 수 있다? 이제 안 알려주는 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거 제 느낌상 신입은 안 뽑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야. 왜 제가 이게 좀 명료하게 말씀을 네네. 못 드리겠는 게 네. 이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3D 모델링도 이제 그 산업군별로 그쵸, 그쵸. 네네네. 이제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밖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제품도 있거든요. 네, 제가 네, 네.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근데 이런 네. 제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신입을 잘 안 뽑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약간 범용성 있는 메카니컬 캐드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학원도 있고 네, 이런 네, 데서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음. 제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음. 어떤 제품을 쓰는지는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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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아본다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뭐 플러스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툴이기 때문에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뭐 A 툴을 쓰다가 그렇죠. 그럴 수 이게 있지. 뭐 퍼포먼스도 안 나오면 그럴 갑자기 수 B 툴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모델링하고 하는 음. 그런 기술만 있다고 하면은 네, 음. 그러니까 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음. 목숨 걸고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하면 좋다. 하면 어. 좋긴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막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저기 뭐야 뭐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 3D 아티스트를 뽑아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끝내주는 캐릭터나 뭐 몬스터든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물이 블렌더가 됐든 뭐 어떤 다양한 그런 3D 툴 뭘 쓰든 상관없고 결과물만 좋으면은 오 자네 실력 있네 라고 해서 뽑잖아요. 캐드 분야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근데 개인이 그렇게 다른 3D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네. 워낙 고가고 하긴 힘들어서 애초에 할 수도 그거는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품은 있긴 있습니다. 이제 레빗 제품, 비많은 네. 레빗 제품이 네. 이제 어떤 그 스마트 빌드 협회에서 하는 행사, 아. 매년 하는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의 네네네. 그 모델을 모아서 상도 주고 오. 하는 그런 것들을 뭐 상 받으면 아, 당연히 그런 게 또 포트폴리오 도움이 쓸 되겠네요. 수도 있고 메카니컬 캐드 쪽은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별로 약간씩 그런 게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캐드 도면을 그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캐드 도면은 그리는 사람이요? 네. 그것도 이제 회사마다 너무 다를 것 같은데 그냥 도면 설계사? 그냥 설계사인가? 아니 그거 되게 궁금해요. 직함 부르 1팀 대리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 게임 회사에서는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래픽 아티스트, 캐릭터 아티스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뭐라고 부르나?
근데 따로 그렇게 부르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거기도 책임님, 수성님. 그렇죠. 그래픽 아티스트라고 칭하지만 동료끼리 김 그래픽 아티스트님 이런 안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 직무를 부르는 뭔가 명칭 같은 건 없어요. 글쎄 요새 이름 불러서 뭐 캐드 디자이너, 캐드 엔지니어, 뭐 그런 게 없어요. 설계 도면. 그냥 설계팀의 무슨 대리, 무슨 그래요? 과장이 선생님도 지금 당황하신 게 도면한테 캐드 아티스트 이런 말이 없다고요. 어? 왜 없어? 이것도 완전 아티스트 어. 예술 같은데 내가 보기엔 예술인데 이것도. 그냥 저기 김대리 막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럼 더 직접 저 단도직입적으로 더 여쭤보면 네. 캐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저기 연봉 센가요? 어때요? 이거 오늘 설명드린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캐드에 따라 다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그쵸. 저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캐드 중에서 그럼 왠지 또 제일 비싼 캐드 쓰는 사람이 제일 연봉 높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한 자본주의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카티아 쓰는 사람이 제일 비싼 뭔가 받는 건가? 플랜트 쪽에 이런 데서 일하는 물론 유추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나 받나? 회사마다 다 다르고 하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항공 우주 이쪽에서 3D 도면 하시는 분이 연봉 5천만 원 이하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않을까요? 연봉 5억 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비싼 프로그램 쓰는 회사들만 잘 이렇게 서치했다가 그런 회사를 근데 가려면 그런 회사 툴 써봐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 회사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되게 이상한 시장이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캐드 써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에 취업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거를 솔루션적으로는 말씀을 이게 드리기가 어렵고요. 왜냐면은 그 항공 우주 가서 꼭 설계가 디자인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해석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시뮬레이션 때문에. 해석. 오늘은 캐드니까 설계하고 싶다면. 항공이요? 네. 저도 근데 그쪽은 제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요? 캐드를 가르쳐 주시는 분한테 우리가 자꾸 의료기기 정사하면 어떡해요? 항공 우주 가고 싶으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나 캐드 쓴다며. 아니 솔직히 선생님도 약간 신교대 조교처럼 다른 군생활 안 해봐서 모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캐드를 이게 활용하는 산업군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저도 막 그 정확하게는, 산업군에 막 어떤 거를 막 다 이렇게 쓰는지까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알겠습니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럼 파악한 곳 중에서 네. 그래서 좀 고액 연봉을 받는 직군이 있다면 고액 연봉. 네, 좀 저기는 굉장히 보수가 많고 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네. 회사 레벨을 좀 지우고 네,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저는 플랜트 쪽이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플랜트. 다른 쪽보다는 오일앤가스. 저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 인력풀이 좀 좁고 이게 범용 툴을 쓰지 않다 보니까 저런 툴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어쩔 수 없겠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은 플랜트 쪽을 파시길 바래야 돼요. 근데 아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렇죠. 뭐 다른 메카니컬 캐드를 쓰더라도 뭐 우주항공, 자동차 뭐 다 높은 연봉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먼 말치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평균적으로 왜냐면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꼭 현대, 기아 자동차 아니어도 이제 관련된 자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 이게 있을 테니까 사실 어디에나 쓰이고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직군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평균을 내거나 하기에는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직군에 따라서 좀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 예를 들어서 건축 현장 감리사분들도 도면 캐드로 열어보긴 하거든요. 연봉 되게 높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분들 도면을 그리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러네. 그럼 그분들도 캐드 쓰는 분들이긴 하니까. 그렇죠. 직군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구나. 저희가 정의를 내리기 되게 힘들 것 같네요. 얘기는 그만합시다. 네. 나 하나 더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있는데 선생님 캐드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캐드를? 처음에는 그냥 대학교에서 수업 때문에 캐드를 했는데 무슨 과셨는데요? 저는 건축설비공학과 그래서 저희는 아마 과 이름은 바뀌었을 텐데 이제 배관 위주로 기계 배관 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캐드가 필수겠네요.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캐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컴퓨터 하면서 알고는 있었고 좀 친숙했고 그냥 컴퓨터를 좀
좋아하긴 했었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저런 만지는 거 좀 좋아하기도 그래요?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네. 아 그래요? 아주 좋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직군에 오셨군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 선생님 카티아 못 쓰시나? 카티아 못 씁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 우리 배울 거 다 충분히 배우지 않았나 네. 싶고요. 아 이제 캐드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캐드가 이제 뭔지는 알았으니까 그래 캐드 뭔지는 알았는데 캐드 알면 알수록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오토캐드 오토캐드 얘기해 주시면서 대안캐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계속 이제 나는 그 궁금증이 떠나지가 않는 거야. 오토캐드 좋아 표준이야 다 오토캐드 쓰면 되는데 갑자기 ODA, ITC 나와갖고 얘 이제 오토캐드 쓰면 안 돼. 너네 딴 거 써도 돼. 딴 거 쓸 수 있어. 왜 그래야 되는지 잘 오토캐드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왜? 한 나라의 정당이 하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독재구나. 그 독재 지금 공산 그래서 공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아. 우유가 한 브랜드의 우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토캐드가 그 얘기도 그거예요. 그러면 오토캐드가 원래 이게 공산주의에서는 다 같이 평등하게 네. 저렴한 우유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다 같이 평등하게 저렴한 캐드 잘 쓰면 되는데 오토캐드가 거기서 돈 냄새를 맡아갖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나쁜 마음을 먹은 거지. 이거 혼자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시죠? 당연히 네, 개인의 의견이긴 뭐 저는 그렇게 한데 생각 안 그만큼 해서.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대안캐드라는 게 왜 나왔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다음번에는 뭐 왜 나왔는지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캐드가 나온 배경도 궁금하고 그러면 대안캐드 분명히 한두 개가 아닐 것 그쵸. 같아요. 뭐가 되게 많을 있는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도 많죠. 그쵸. 이제 이거 왜 많은 거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네, 그럼 분명히 거기서 잘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쵸. 그냥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또 대한 캐드 중에서도 또 괜찮은 캐드가 또 있잖아요. 있겠죠. 뭔지 알아. 뭔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얘기하긴 조금 그래요. 다음에 그런가요? 얘기하지 뭐. 그럽시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엔 이런 얘기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때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때 안 나오시나? 네. 딴 분이 나오시려나? 선생님 바뀌나 어떻게 돼?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우리 결정된 게 없어. 네. 그러면 선생님 소감만 그래요? 들어보고. 선생님 오늘 네. 당황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네. 뭐 저도 첫 수업이어서 네. 굉장히 뭐 떨리고 네. 긴장도 많이 하고 네. 이제 최대한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좀 같이 알아보고자 했는데 네. 좀 잘 됐는지 모르겠고. 그럼요. 아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캐드 네. 이제 뭔지 확실히 알았어요. 네. 어디 가갖고 누가 캐드 뭐야 물어보면 야 네가 지금 사용하고 뭘 만드는지 아냐고 지금 컴퓨터 야 됐어 소용할 수 있습니다. 야, 딴 걸 플랜트 쪽 가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계속 할 일인데 플랜트 시장도 안 좋아졌죠. 네, 알겠습니다. 맞다. 맞아요. 조선도 안 좋다고 하고 그래도 어쨌든 같이 하라는 것만 쓸 수 있으면 야이 사람 몸값이 그냥 어쨌든 엄청 유명한 직종이네. 그렇죠. 어디 명절 때 이제 가서 조카한테 뭐하니 뭐 공대 갑니다. 그럼 야 카티아 카티아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선생님 붙잡고 교수님 그렇죠. 붙잡고 카티아 알려달라고 그렇죠. 하라고 바지 끄레기 잡고 그러면 너 끝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꿀팁을 알려드리면 네. 해석 CAE 솔루션 해석이요? 해석. CAE 솔루션이 돈 더 많이 그게 디자인 CAE 디자인 말고 아니 잠깐만 선생님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 미련이 있으신 거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요? 머리가 굳어서 아.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난 너무 어려갖고 아니 근데 네 이게 부반장은 어디서 진짜 배운 것 같지 네. 않았어요. 아니 이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 캐드의 한 직종에 있었었기 때문에 진짜? 그렇죠. 3D에 좀 방구 좀 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네. 캐드지. 그렇죠. 굉장히 재밌어요. 캐드가 더 넓은 분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이런 식으로 진짜 캐드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말로만 들었었는데 캐드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었고 왜 나오게 됐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였고 요 교육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긴 시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요것으로 마칠게요.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분이 보다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무림으로 따지면 오토캐드 정파, 음. 태양캐드 삽하지 뭐. 아. 오토데스크가 목적인데 횡포를 부려갖고 그 횡포에 맞서보던 태양캐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와이프 마트 가는데 GV80 왜 필요하냐? 아, 요 앞에 마트 가는데 캐스퍼 타고 가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성비에 막. 그 신입 직원이 아직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 자꾸 잡코리아 보고 이런. 그런 거 뭐 없을까요? 오토캐드가 미진한 게 있나? 야, 이거 예상